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7강 지사자입니다. 예,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예, 뭡니까? 물건을 건너주는 모습에서 나여자와 음이 통한다 해서 나여의 뜻을 가지게 된 자, 줄여자에서 나의 뜻을 가지게 된 자, 나여. 다음 뭡니까? 겨드랑이의 모습을 본뜬 자에서 또 역. 다음 뭡니까? 입에서 말이 새어나오다. 말이 밖으로 나오다. 입구에다가 밖에 한획을 그어서 말이 나오는 모습을 본뜬 자 가로 왈. 다음은 뭡니까? 말씀원의 밑에 한획을 그어서 소리를 뜻하는 소리음. 마지막은 뭡니까? 상가지 하나를 나타내서 하나를 뜻하는 글자 한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볼까요? 천간임. 천간임은 선비사 부수로서 상형 겸 지사자입니다. 건문의 장애는 뭡니까?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본뜻은 짐을 운반하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간지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막기림은 따로 나오게 되고 이게 천간임이 된 겁니다. 천간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9번째 천간임자죠. 천간임. 천간임자에다가 앞에다가 여자자를 하면은 아이벨 임자가 돼요. 자, 다음 볼까요? 발을정. 발을정은 거칠지 부수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어떻습니까? 위에는 방향, 밑에는 거칠지 발이죠. 그러니까 평평할 길을 걸어가는 형상을 본뜬 자입니다. 기울지 않으니까 바르다는 뜻이죠. 이거 뭡니까? 옛날에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 이는 5, 5횟수 할 때 이 바르정자 많이 썼죠. 이게 바로잡다의 뜻으로 확장된 글자입니다. 바를정. 다음 군사졸, 마칠졸. 군사졸, 마칠졸. 부수는 열십자 부수죠. 소전의 자형을 보면 뭡니까? 옷의에 한획을 그어놨죠. 옷의에 한획을 그어놔가지고 의복을 뚫은 옷이 뚫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구멍난 옷을 제공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이 나중에 군사로서는 사병, 하급관리의 뜻이 됐다. 그 나중엔 또 동사로 죽다의 뜻도 되죠. 죽다, 졸하다, 죽었다. 마칠졸. 마칠졸자는 뚫려진 의복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그래서 뚫려진 의복을 입은 사람은 하급관리다, 졸병이다. 그리고 또 동사로 죽음을 뜻하는다, 졸했다. 다음 불굴주. 불굴주, 불다는 뜻이죠. 불굴주는 나무목 부수잖아요. 그죠? 나무의 이름인데 나무 중간에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나무라 해서 불굴주가 된 겁니다. 불굴주. 나무목의 사이 밑에 붉게 빛을 띠고 있어서 나온 글자 불굴주. 다음 뭡니까? 가운데중. 가운데중.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뭡니까? 깃발이죠. 깃발이 막 나부끼고 있는 거죠. 바람에. 그 깃발 모습에서 본뜻은 이게 중심. 한 그 가운데 이게 깃발을 꽂은 데가 그 중심지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해서 가운데중. 가운데중은 뭐다? 깃발 모양을 본뜬 자다. 다음 복습이네요. 천간임. 천간임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 글자에서 나온 글자다. 거기에서 맡길 임자가 나오고 이건 다시 천간 11번째 천간임으로 쓰이게 되었다. 임진왜란. 임진년에 1592년 임진년에 외놈의 난일이 우리나라 침범한 게 임진왜란이죠. 이모군란.
이모군란 참 저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예. 중고등학교 때 이게 뭐 맨날 나오는 시험이니까 이모군란 1882년이죠. 이모년에 일본식 군 제도의 반란을 일으켜서 일단 90군대의 군대의 변란이 이모군란이죠. 이모년에 군인이 난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막길임, 막길임. 우리 아까 그 뭡니까 원래 임자가 짐을 지고 운반하다 짐을 진 거로 돼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에게 짐을 지어 준 거죠. 그래서 맡길임. 이게 담임 선생이라고 했죠. 담임 선생. 담임 선생 어떤 선생님이냐? 우리 아이를 짊어지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짐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대학으로 말하면 지도 교수죠. 아이벨임. 아이벨임 여자에게 맡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벨임. 들을 청 밑에 요 맡길 임자가 됐죠. 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볼까요? 발을정. 발을정은 뭐라 했어요? 발이 앞으로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서 기울지 않다, 바르다에서 나온 글자라 했죠. 정통. 바른 계통이 정통이죠. 정답. 바른 답이죠. 정오표. 정답과 오답에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 공명정대. 공명정대. 공정하고 현명하고 정 바르고 대 아주 떳떳하고 큰 거, 그런 태도나 자세를 공명정대하다. 그죠? 정사정. 정사는 정치죠. 그러면 바로 정자 나왔죠. 바르도록 채찍질하는 거죠. 가지런할 정도 뭡니까? 바르도록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거죠. 나무단 정리하는 것 같죠? 가지런할 정. 칠정은 뭡니까? 앞에 자축거리를 쳐 가서 치는 거죠. 모두 바로잡다의 뜻과 정이라는 음을 빌린 형석자이다. 맹자에서 이 나오는 것 칠정은 정벌을 왜 정벌을 하느냐? 제가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그래서 바로잡으러 가는 거야. 글자를 보면 가서 바로잡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취지는 바로잡는 건데 후대에서는 그게 뭡니까? 바로잡는 건 뒷전이고 땅 따먹게 하는 거죠. 발을정. 다음 군사졸 마칠졸. 군사졸 마칠졸은 뭐였어요? 오디자에 한획을 그어가지고 구멍난 옷. 구멍난 옷을 입은 것은 사병이나 하급관리.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죽다의 뜻까지 가지게 된 글자. 마칠졸, 군사졸. 졸병. 그죠? 졸병. 최고 마지막 병사 중에 제일 쫄병. 끝이죠. 그 다음에 사졸. 병사와 졸병. 그 다음 오합지졸. 오합의 군사죠. 오합의 군사. 까마귀가 합한 군사. 까마귀가 합한 군사는 뭐냐? 까마귀는 서열이 막 엉망이죠.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까마귀를 보고 오합지졸을 했는데 이건 또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새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까마귀는 똑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훈련 안 된 병사로 보지만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뭡니까 까마귀가 어머에게 보답하는 거 있잖아요. 반포지효. 그죠? 반대로 새끼가 어머니를 먹여주는 효도를 하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고 있는 형상에서만 보고 오합지졸로 판단 내린 거죠. 자, 부술쇠. 부술쇠. 순수할 수. 갑자기 졸. 취할 취. 모을 최. 최장최. 파리할 최는 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돌이 쫄병이 되도록 됐으니까 다 부서진 거죠. 요거는 아주 그 쌀이 순수한 거겠죠. 갑자기는 누가 나타났어요? 개가 나타난 거죠. 취할 쥐자 보세요. 저는 처음에 술에 졸병이라고 술에 약하니까 취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글자 풀이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술을 끝까지 마시면 취한다. 맞는 말이죠. 끝까지 마시면 안 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칠졸까지. 이때는 군사졸이 아니고 마칠졸. 저는 군사졸로 해가지고 술에 쫄병이 취한다고 봤는데 마칠졸로 술을 끝까지 마시면 취한다. 모을 죄는 뭐를 모아요? 풀을 모으겠죠. 최장죄는 앞에 고기육이죠. 파리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아주 괴롭고 쓸쓸한 거죠. 졸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90세를 졸수로 하는데 이거는 약자를 쓰면 위에 약자를 90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90세를 졸수로 합니다. 졸수. 다음 불굴주 뭐라 했어요? 나무목에 중간에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불굴주다. 주자는 누굽니까? 주희죠. 주희. 자자에 존칭을 붙여준 거죠. 공자 명자가처럼. 주황색, 주황의 색깔이죠. 자주색, 자주빛의 색깔이죠. 건주자적, 건주자적은 낯설겠지만은 건묵자 흙이만 있죠. 건묵자 흙.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게 된다. 반대로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고, 붉은 것은 뭡니까?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게 된다. 뜻을 쓸 때 건주자적 됩니다. 거루주, 나무 그루죠. 이게 뭐 나중에는 주식할 때도 주자 쓰죠. 구슬주, 앞에 구슬옥 있죠. 다를주, 죽일수, 이거는 뭡니까? 다를수, 죽일수는 뼈 앙상할 알이 있죠. 그죠? 불굴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가운데 중 뭐랬어요? 깃대를 꼽아놓은 모습. 그죠? 깃대를 꼽아놓은 모습. 깃대를 가운데 꼽아놔서 중심을 뜻한 자다. 중국. 중국이 가운데로 생각한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렇죠. 중국. 그런데 지금도 중국은 중국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가 들어오면은 외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 한자로 바꾸죠. 중단, 도중의 끝인 거죠.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송곳은 숨겨도 숨겨지지 않죠. 마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숨길래도 얼굴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는 것은 낭중지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오리무중, 오리 4kg가 심리니까 5kg, 오리는 2kg죠. 2kg 동안 안개 속이라. 앞길이 막막한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오리무중이니까. 버금중, 가운데 중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버금중. 그 둘째 아버지를 중불하죠. 둘째 형을 중실하죠. 버금중. 충성충, 속마음충, 비일충은 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그런데 충성충은 뭡니까? 마음의 한가운데 있죠. 속마음충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벌써 수업이 끝났네요. 자, 뭐 배웠습니까? 짐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모습을 본뜬 자에서 나온 글자, 천간을 나타낸 천간임, 걸어가는 길이 평평함을 나타내서 바르다는 뜻을 갖춘 바를정, 옷에 구멍난 부분을 표시해서 병사, 졸병 혹은 죽다의 뜻이 된 자, 마칠졸, 군사졸. 그 다음 나무에 붉은 빛을 나타낸 부분을 표시해서 불굴주. 그 다음 깃발을 한가운데 꼽아 놓아서 중심을 뜻한 가운데 중. 그렇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